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후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종가까지 간만에 5천억 넘게 들어오면서 2%대의 상승을 유지해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 등 지표 발표 이후 윗꼬리 음봉을 만들고 눌렸습니다. 드디어 꼭지 찍은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직 꼭지 같진 않고 이번 만기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상승 분보다 더 큰 335선에 근접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처음 5분 동안은 쇼스퀴즈를 낸 뒤에 15분 동안은 또 제법 큰 눌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꾸준히 매수해주면서 지수는 추가 하락을 멈추고 점진적 반등에 성공해서 종가를 335선 이상으로 마감시켰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만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간만에 3천억 넘게 들어온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이렇게 많이 집계된 적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이번 12월물이 쿼드러플 만기이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선물과 옵션, 옵션과 현물 모두 차익 거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선물 베이시스, 시장 베이시스죠. 이게 드디어 확실하게 이론 베이시스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강력한 매수 차익 거래를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올해 7월경 시장에 대해 강세 전망했을 때 올해 내내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던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추세적 강세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시장이 밀리면서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번 12월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텅텅 빈 수준, 그러니까 27만 계약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2만 계약 가까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채워지는 동안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조금씩 상회하기 시작해서 이거 어쩌면 우리 시장도 다시 강세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강세 전환은 이 하루 이틀짜리가 아닌 추세적 강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시장 바닥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연초나 최소한 상반기 중에 이러한 선물 베이시스 강세 현상이 생기면 당연히 상당히 긴 상승 추세가 진행되곤 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주된 투자자들이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이 매도 압력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물 매수세가 조금만 강하게 유입된다 하더라도 이런 베이시스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오늘 1조 넘는 선물 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을 누적 2만 계약까지 롱을 질렀는데요. 장마감 무렵엔 또 5천억 넘게 치워버리고 도망갔죠. 결국 미결제 약정은 다시 28만 1천 계약 수준, 즉 누적 롱 미결은 1만 계약 넘는 수준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수가 추세적 상승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공매도자들이 사라짐으로써 가벼운 선물 매수에도 시장이 약간 더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데 변동성은 오히려 올라버렸죠.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지수가 행사가 3개를 막 넘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콜옵션 변동성이 살아난 것인데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또 변동성을 죽여서 마감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무리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장중에 징그러운 눌림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즉 주가가 오른다 해도 변동성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이 또 눌려서 마감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증시 지수 급등으로 살아난 변동성만큼은 또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옵션 시장을 좀 더 보면 콜 클래스에서 개인이 콜 매도분을 일부 손절하고 또 해칭을 하면서 상방을 열어놓은 것이 보이고요. 또 푸크 클래스에서는 델타 해칭만 일부 들어왔을 뿐 변동성 매도는 또 없었어요. 이런 갭 상승에 자신있게 풋옵션 매도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풋 매도 들어와야 될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풋옵션 시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오랜만에 나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강세 신호가 포착되었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 그 정도만 보지 여기서 계속 추세 상승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 그 이유는 또 이 공매도자들이 사라져서 그렇다. 물론 여기서 시장 조성자와 또 저기 또 하나 뭐냐 그 유동성 공급자 그들이 공매도는 허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 있게 스프레드를 좁혀서 매도를 쳐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 호가가 벌어진 것이 이런 선물 베이시스 강세를 유도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콜옵션 매도로 상단을 닫아놓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기존 마인드 유지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추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 20% 부족하게 여겨졌는데요. 전일 마감 이후 유럽 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상승했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개장 후 콜옵션이 또 더블이 납니다. 이번 옵션 만기주 전 지수가 일봉상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 외가격 콜옵션은 변동성이 터지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구간에 도달했다가 오늘 드디어 초반에 변동성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야 미국이 올랐다고 니네들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상황이 이어졌죠. 오늘 발표된 유로존 물가지표 약하게 나왔어요. 또 산업생산 지표도 약하게 나왔죠. 지수를 닥치고 당기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또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라는 모멘텀이 있어서 초반에 제법 큰 상승을 해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 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줄창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전일이 상승분의 70%를 되돌려주는 그런 눌림이 나왔어요.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파운드와 유로화가 가장 크게 눌리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반등 중 옥석 가리기를 했죠. 한편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 미국이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됐는데요. 소매 판매는 전월비 마이너스 0.1% 감소가 나왔어요.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비달러가 강하게 튀었다가 다시 또 눌림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강하게 눌린 통화는 아쉽게도 엔화와 파운드화였어요. 파운드화의 눌림은 영국 경제지표 약세로 인한 눌림이라 볼 수 있지만 엔화는 사실 그냥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눌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래서 시장이라는 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엔화는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피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반등할 때 상대적으로 반등도 약하고 또 달러 반등이 나오니까 또 더욱 강하게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증시에 손님이 떠나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안쪽 이 150엔 안쪽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동안의 쇼커버가 한꺼번에 들어온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세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그래도 전일이 눌림을 상당량 회복하는 반등이 나왔어요. 중화권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커머디티 상승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편이죠. 기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매도 압력이 쌓이다가 결국 현물 마감 무렵에는 77.3달러마저 지키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기름 옵션 만기죠. 기름에 어마어마한 매도가 쌓이면서 기름이 급락을 유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현물 매도세였어요. 결국 기름은 76.5달러까지 눌려서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전에는 이미 나스닥 선물이 16,00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어요. 소매 판매 지표 발표 후에는 나스닥 선물이 또 일시적인 슈팅을 주면서 16,04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의 상승은 지금까지 흐름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 주 내내 콜옵션 매수자들이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을 들어올릴 작정을 하고 콜옵션 변동성을 살리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은 지표 발표 후에 잠깐만 슈팅을 주고 나서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장 개장 후에는 갭 상승한 부분을 또 빠르게 돌려주었고 유럽 마감 후에는 전일이 종가선을 수차례 넘나들면서 올라오면 또 매도가 쌓이기 이걸 반복했어요. 특히 다우지수나 러셀은 그래도 첫 조정 이후에는 제법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나스닥만큼은 대형 기술주들이 눌림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시스코 시스템스가 무려 10%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을 추가로 끌어내렸는데요. 아무리 테슬라가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시장이 달리는 데 역할을 해주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위주로 나스닥 선물이 16,000포인트를 앞두고 눌린 것은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더 보면 파페치가 무려 19% 상승해서 1.3달러에서 순식간에 또 1.8달러대까지 올라왔어요. 참 변동성 끝내줍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타겟이 저 바닥권에서 17% 상승했어요. 타겟은 올해 내내 살벌한 공매도에 시달린 종목이죠. 중국 시장 매출 우려로 눌렸던 이 화장품 주식 에스티로더도 바닥에서 또 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하루 종일 눌려주긴 그런 날이었는데, 특히 그동안에는 원데이 변동성을 살리는 그런 강력한 옵션 매수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은 그러한 매수세가 싹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원데이 변동성이 내려왔고 9일과 28일 변동성은 또 그다지 변화가 없었어요. 즉 그동안의 시장이 올라오게 된 가장 큰 동력은 뭐 경제 지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 투기적인 콜옵션 매수세가 시장을 올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일방적인 상승이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아요. 특히 어제처럼 채권 시장이 다시 눌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밴드에 갇혔다, 즉 higher for longer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노리고 들어왔던 트레이딩 스킨들이 하나둘씩 박살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흐름은 지수의 A형 급락이 아니라 옆으로 누우면서 힘이 빠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차월물 옵션들 또한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빠져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전일 살려놓은 콜옵션 프리미엄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 프리미엄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래서 하락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숏이 나오면 짧은 이익 실현하거나 오히려 풋옵션을 좀 매도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을 정리한 시간들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눌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숏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콜옵션 매도 중심이 소극적인 숏 관점을 갖고 우리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지역별로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국 증시가 가장 못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영국 증시는 1% 넘는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절반 이상 돌려줬어요. 즉,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장은 이번 옵션 만기와 맞물려서 어떻게든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곤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시장은 이 올라오면 매도세가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옵션 만기 영향권에 있는 지수들 중 상승 모멘텀이 있는 지수들은 쉽게 빠지기 어려운 반면, 그렇지 못한 시장은 올라오더라도 계속 얻어맞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로 보는데, 그렇다면 나스닥이 16,000포인트 찍고 내려온 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아직 완전한 고점을 찍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점에서 1%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전체 흐름상 의미 있는 조정은 또 아니죠. 지난 15일이 CPI 발표 전에 옵션 베팅으로 일어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또 이번 옵션 만기 전에도 얼마든지 되돌려줄 수 있어요. 그게 15,500포인트죠. 그래서 다시 15,5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즉 숏베팅을 강하게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전체 시장이 과열을 시켜줄 수 있겠죠. 참고로 나스닥 매도분 5개 중 3개는 16,0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스탑이 나갔어요.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지표 발표 전에 16,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스탑이 나갔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옵션 매수 베팅으로 좀 억지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 스탑을 날린 거라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은 2개는 숏을 좀 늦게 잡았어요. 그래서 손절을 아직 안 했는데, 여하튼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장이 박스를 형성한 것을 확인하면서 포지션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화 콜옵션 또 잔뜩 눌렸는데 아직 잔존일이 많이 남아서 데미지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살짝 주고 있어요. 이 타통화들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모멘텀을 받아서 튈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는 수량 조절을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